많은 사람들이 매일 운동하면 오버트레이닝의 함정에 빠진다고 합니다. 근육 성장은 떨어지고 근지구력만 높아진다고 말이죠. 휴식도 운동의 일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운동 루틴을 짤 때 항상 고민에 빠집니다. 매일 운동할 것인가, 분할 운동과 휴식을 병행할 것인가 말이죠. 기왕 운동할 거라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역시 이것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매일 무분할 운동하는 많은 몸짱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무분할 운동이란 가슴 등 다리와 같은 신체 모든 부위의 근육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을 보면 주 7일 365일 전신 운동을 하더라도 방법만 올바르면 오버트레이닝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주 7일 전신 운동을 하면서 근비대와 근지구력을 모두 잡는 근육 성장을 이루었는지 말이죠. 여러 의학 논문을 보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근거들을 살펴보고 그 뒤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운동 루틴을 정리해 놓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꾸준한 실행이 근비대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정화 운동은 무게보다 운동 자체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전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이 근력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육 크기를 최대화하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무게보다 꾸준한 반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적절한 무게로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하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쳤거나 다음날 운동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매일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근거가 아닐까요? 중량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조합은 많기 때문에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사례는 매일 운동 장점의 근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 합성 원리입니다. 근육 발달은 관절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신체 전체를 자극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뇌에서 몸 전체에 있는 많은 양의 근육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시작부터 분할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전신 무분할 운동으로 전체적인 근육을 깨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 부위만 발달시키는 운동은 부상을 야기할 수 있고 몸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할이 많아진다는 것은 반대로 개별 부위의 운동 빈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운동 강도가 너무 약해서 근육에 손상이 가지 않는 것은 근육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강도가 너무 강해 손상이 심한 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근육 파열과 관절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근육의 능력보다 약간 더 센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낮은 무게로도 충분한 근력을 키울 수 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반복불능이라는 개념입니다.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에 따르면 가벼운 무게로도 충분히 근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반복 불능에 있습니다. 반복 불능이란 내가 더 이상 그 행동을 할 수 없는 지점을 말합니다. 어떤 운동 동작을 할 때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동하면 그 운동을 하는 무게가 가벼워도 충분한 근력 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육과 관절 부상 없이 운동을 매일 지속할 수 있다면 전신 발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속성, 즉 동력입니다. 운동하는 목적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운동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꾸준함입니다. 며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매일 운동하며 변화하는 자신의 신체를 동력으로 삼아 성취를 이룬 것이죠. 매일 사냥하고 맨발로 생존을 위해 뛰어다녔던 과거의 조상들은 비만이나 성인병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반강제로 매일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전에도 운동 분할 루틴을 세운 적은 많지만 지금 운동을 하러 매일 가기는커녕 집에 누워 유튜브를 보는 날이 더 많지 않나요? 또한 하루에 운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매일 힘들다면 주 2회로 운동을 시작한 뒤에 운동 횟수를 늘려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3개월을 꾸준히 운동하며 주 3일, 4일로 늘리다가 주 7일을 도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바로 산책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성취감과 에너제틱한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건강 증진입니다. 특정 부위가 아닌 매일의 전신 근육을 사용하며 대사 작용을 활발히 증진하는 것으로 질병 예방 효과가 약 15% 증가합니다. 운동의 항염증 효과죠. 또한 저항성 운동은 인간의 스트레스 호르몬에 해당하는 코르티솔 수치를 정상화해줍니다. 분노의 웨이트가 스트레스를 낮춰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던 겁니다. 호르몬으로 인지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일상생활이 개선되는 것이죠. 운동 이후에 오히려 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운동을 통해 건강해진 내 몸과 마음의 상태는 또다시 운동을 지속할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결론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고 몸이 힘들지 않으면 매일 운동해도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루틴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초반에 의욕적인 상태로 수행하는 지나친 운동은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때문에 자기 컨디션을 잘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운동 루틴입니다. 고강도 운동을 조합하여 운동합니다. 운동 전 워밍업은 잊지 마시고요. 고강도 운동을 하루 실시하고 다음날은 스트레칭을 중심으로 맨몸 혹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진행합니다. 무리가 없는 맨몸 스쿼트나 푸시업 등의 맨몸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홈롤러로 근막 이완에 집중하는 날을 넣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매일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제가 추천해 드리는 루틴입니다. 운동에 빠져들면서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운동은 장기전이라는 점입니다. 욕심내어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 수개월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의 유연성 운동은 부작용이 적고 근력 운동의 부상 확률을 줄여줍니다. 스트레칭은 혈압 감소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헬스장에서 계획대로 짜놓은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나면 1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2-30분 하는 것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난 다음날 루틴에 스트레칭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도 무분할 루틴의 일부로 생각하고 매일 운동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육 회복이 더 빨라지면서 선순환 루틴으로 자리 잡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체 건강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데 많이 실패하는 것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쉰 다음날 운동하러 가기가 훨씬 더 힘들지 않나요? 그 지점에서 운동 루틴이 깨진 적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와 저강도를 반복하며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운동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상으로 슬기로운 운동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운동 꿀팁과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